군주가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큰 업적을 이루어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즉, 존경을 받는 군주는 큰 일을 벌이고 어딘가 비범한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보인다. 그래서 군주는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세상의 평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가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어떤 자를 지지하고 어떤 자를 지지하지 않는지 명백하게 밝힐 때 매우 존경을 받는다 말하였다. 이런 방법은 어중간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를 들어 인접한 두 세력이 무기를 들고 대립한다면 결국 둘 중 하나가 이기게 된다. 이때 인접 세력 중 승리자가 군주가 두려워할 존재거나 아닐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라도 군주가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인접 세력 중 승리한 세력이 두려운 존재일 때를 살펴보자. 승리한 세력이 두려운 존재일 때 입장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군주가 반드시 그 승리한 세력에게 먹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승리한 세력 측도 동지로 삼지 않으며 패한 세력 측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자들을 도와주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키아벨리의 예시를 들자면 안티오쿠스의 셀레코우스 제국은 로마군을 몰아내기 위해 그리스로 진격했을 때 로마 편인 아카이아의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로마도 자신들을 위해 무기를 들어 싸우자 하였다. 그래서 평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여기서 로마의 사신이 이렇게 말한다. 저들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하였는데 이는 당신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다. 중립을 지킨다면 당신은 어떠한 보상도 없고 승자의 전리품만 될 뿐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한다. 결단력이 없는 군주는 당장 직면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립을 택하고 그중 대부분은 멸망한다. 그럼 어느 쪽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고히 하여 보여준다면 어떨까? 도와준 편이 승리하면 그 국가가 강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감사함을 가져 우정으로 인연을 맺는다. 만약 도와준 편이 지더라도 그 군주의 지지를 얻으며 우리를 밀어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운이 다시 올 수 있다. 이제 싸우는 자들 중 두려운 존재가 없을 때를 알아보자. 여기서 군주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 두 편 중 어느 한쪽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한쪽을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이겨도 군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군주의 도움이 없다면 이길 수도 없다. 주의할 점은 바로 군주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 손을 잡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겨도 그 자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안전책만 취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군주는 실력 있는 자들을 모으고 한 가지 재주에 능한 자를 북돋아줘야 한다. 또한 민감미와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도 엄격한 위엄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